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6일 울프입니다. 대한민국 태양광, 풍력, 수소, 2차 전지 길게 봅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ETF를 공부하는 날 휴일은 광복절 대체 휴일이죠. 자,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입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관망을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 약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거나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여요.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 이외에 일주일 이내에 급등한 섹터 ETF를 설계를 하자면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각이 될 것이다. 자, 저는 이제 크게 이제 풍력도 태양광도 좋아 보이지만 더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과 배터리 부분입니다. 이 섹터를 좀 같이 엮여서 좀 보고 있자면 앞으로도 좀 장기간 꾸준한 우상향이 좀 기대가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약간의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 너무 비싸, 이거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투자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원자력으로 다시 가자 라는 의견이 좀만 나와도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기후 변화에 발맞추는 게 맞죠. 그래서 그냥 화력이나 뭐 천연가스를 태워서 하는 그런 발전도 이산화탄소 덜 나온다 하는데, 석탄 발전이나 화력 발전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또 기대는 하지만 이 원자력을 다시 확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스탠스라면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이 나면 매수와 매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겠죠.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추세 상단을 좀 뚫고 있는 단기 고점으로 부담되는 자리예요. 주가 추세를 보면 빨간색 선을 좀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닫고 요거를 지지를 한 다음에 또 올라줬죠. 긴 윗꼬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조금 고점으로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돼 보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일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펀더멘털로 설명이 안 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털로 설명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내려갔다 라면 이쪽 펀더멘탈 라인, 그러니까 빨간색 추세선 라인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당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 아니면 펀더멘털이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나 유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항상 매 시간 매 초 매 분 다 바뀌는 거니까. 자, 거래량 및 대금은 좀 소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할 때는 되게 좋았어요. 6월달 상장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초기에 상장할 때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좀 줄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봐야 또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섹터 순환매가 돌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길게 보자. 아직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설정 이후에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는 그런 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기 성과가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는 ETF고요. 알파를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한 ETF 특성과 투자 종목과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을 좀 밑에 써놨는데 비교지수 상관계수가 0.7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알파를 추구할 수 있다. 자, 알파 헌터와 베타가 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개별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더 담고 조정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그게 이제 알파를 말하는 거고요. 지수를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각 섹터나 각 지수의 평균을 취하겠다. 그래서 베타라고 합니다. 자, FN 가이드 K 신재생 에너지 플러지 지수를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뭐 키워드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종목별 키워드 유사도 스코어링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연 2회 지수 변경을 실시합니다. 올해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에 2일째 영업이 2일째 수행을 하는 거고, 총 보수는 연 0.5%입니다. 아마 액티브다 보니까 조금 보수가 좀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분배금은 아직 없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구성 종목을 보면 상위에 3강 MNT, CS 윈드가 구성되어 있죠. 아직은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중의 변화가 크게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나, 그것도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액티브다 보니까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를 알아보자. 처음 회사 3강 MNT입니다. 고성 본사가 있고 밀양 본사가 있는데, 후육 강관 제작, 심해형, 플랜트, 조선료 선박, 이런 것들 강관을 만들고 이제 해상 그러한 이제 받침대, 부육 받침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통짜로 뭔가 이제 큰 강관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 그런 이제 타워 만들거나 블레이드, 기어박스, 케이블 다양한 것들을 시공 설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종합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들 회사가 이렇게 있구나. 전력 구매 공급 업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개발 단지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 아저씨들,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기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립하고 만들고 건설하는 회사, 이렇게 구성되는 걸 알 수 있고, 이 CS 윈드가 풍력 발전기 부품 공급 업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ETF 내 수소 관련 업체는 10위권에 있지만 섹터 순환매가 돌면 다시 한번 이 수소가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한 번은 순환매를 주면서 올라와 줄 섹터로, 지금은 이제 풍력, 태양광 좀 올라와 줬지만 수소도 만만치 않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라와 줄 것이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 통과. 이제 아직 하원에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8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부각될 섹터로 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한 번 더 기대가 된다. 그 이후에 많이 올랐던 섹터는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이 지속적인 상승을 갱신 중이나 이렇게 올라버리면 제가 말씀드리죠.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너무 싼 거 아닌가? 야, 지금 어느 때인데 이 가격이 말이 돼?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싸졌다, 매도할 타이밍이다, 내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야, 지금 너무 좀 충분히 올랐으니까 매도하자.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생각들이 더 맞느냐, 어떠한 생각들이 더 힘겨루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합의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바뀌었어요.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간색 선을 거의 닿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추세선 상단을 거의 닿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닿는다면 누군가는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달러에 대해서 차익 실현,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대량으로 시장에서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상품은 두 가지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미 달러 선물 8월물 91.71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8월 13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옵션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이게 대량으로 매도가 나가고 그 다음 월물로 교체가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9월물 계약이 이제 76.43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10월물 계약으로 이제 9월물 계약은 그대로 두고 10월물 계약으로 아마 롤 오버가 될 겁니다. 롤 오버 비용이 좀 추가가 되면서 아마 이제 가격이 또 바뀌게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주가는 펀더멘탈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이슈를 맞이했어요. 되게 긍정적인 이슈를 맞이했다. 그러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며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주가 추세상 상단의 고점 위로 말아 올려서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되는 자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